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것은 마르틴 부버가 인간의 길에서 한 말입니다. 이 글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빛깔을 얼마쯤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이런 물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지난 반년 어떻게 지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웃을 만나서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고 받았는지,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성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살피는 일을 소홀하게 되면 기계적인 무표정한 인간으로 굳어지기가 쉽고 동물적인 속성만 쌓여가면서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법정 스님도 우리가 이 같은 생명이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세상 어디쯤에 있는지. 이 같은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함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윤종신의 환생으로 월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트레이드윈이 강하게 불면서 아무래도 뭐 7월 달 정말 이 여름 확연하게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트레이드윈이 좀 강하게 불어주면 아침 저녁으로 비 올 확률은 좀 높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원한 이런 여름 날씨를 느낄 수가 있죠. 이 본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다. 뭐 산불 정말 이런저런 산불들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하와이에서만큼은 날씨와 관련된 그 뉴스는 정말 좋기만 한 그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서요 트레이드윈 날씨, 전형적인 이 트레이드윈 날씨 즐기실 수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드윈이 좀 강하게 불면 비 올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비 맞으시거나 소나기 맞으시거나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대비들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주말 동안 들려온 소식 중에 우리 마음을 좀 어둡게 하는 그리고 걱정스러운 시선을 모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이가요. 정말 오랜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3자릿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연속 지금 3자릿수 확진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10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102건 중에서 58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 12건이 빅아일랜드 그리고 8건이 카와이에서 13건이 마우이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지금 11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하와이주의 백신 접종률은 58.3%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58% 초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벌써 한참입니다. 원래는 뭐 7월 초, 7월 중순까지는 6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당국도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걸로는 지금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증가한 하와이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이 숫자를 보면 확실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이 사례 수가 3자리에 이르자 주 당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가 이 3자릿수를 연속해서 보여줬던 것은 5월 초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2자릿수로 내려갔고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렸었는데 이게 다시 지금 상향 곡선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다시 이 2자릿수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틀 연속 3자리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겠죠. 토요일 날은 114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좌시 그린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독립기념일 연휴에서 나온 그런 이 효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특히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확산세가 이렇게 거센 거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다른 변이보다 훨씬 강하지만 이 중증 질환을 더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이 확실히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주 보건부도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 보건부의 자료를 보면은요, 6월 달에 코비드로 인해서 입원하신 환자 116건 중에서 96%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지 않으신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백신 접종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을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백신 접종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델타 변종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이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룹도 있죠. 바로 아이들입니다. 지금 주 저녁에는 12세 이하 어린이들 한 21만 6천여 명 정도 이 K키들이 아무래도 이제 12세 이상만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이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이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 코비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감염될 수 있고 실제로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6feet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2살 이상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지금 전문가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되도록이면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외부 활동을 잘 컨트롤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그룹에 비하면, 다른 나이 그룹에 비하면 아이들이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아픈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노출이 되었을 경우 이게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이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더 걱정스럽다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이 백신 접종 승인은, FDA의 승인은 가을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100% 여기에만 기대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께 이 하와이 학교들이 이제 다음 달 되면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 일찌감치 개학을 합니다. 이 개학 때 과연 아이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인지,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대면 수업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대면 수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하와이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지금 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많은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앤서니 파우치 이 박사 같은 경우 인터뷰에서 최근에 지금 6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숫자를 보면 약 99.2%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였다라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 백신의 효력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 백신이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은
뭐 하와이도 그렇습니다만 백신 접종자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죠. 이 집단 면역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사람들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행을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주말에 미 전역의 공항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죠. 이 방문객의 수가 게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와이가 이제 이 백신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본토로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하와이로 오시는 관광객의 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극장 찾으신 분들도 한 320만 명 정도 돼서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에 극장 문 닫은 뒤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그런 주말이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생활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백신 접종률은 계속해서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증가세로 이 재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전문가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감염자 수도 47%나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남일은 아닌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와이에서도요, 사망자가 나왔는데 정말 사상 처음으로 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망자는요, 오아후의 이 80세 이상의 고령의 남성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을 경우 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백신 접종률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와이도 이 집단 면역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이 우려가 되고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주간입니다. 바로 개국 21주년을 맞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광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21살이라고 하면 정말 성인이죠. 이제는. 사실 뭐 미국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18세 이상이긴 합니다만 뭐 음주도 가능한 나이는 21세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성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1살부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도요 사실 이 개국 21주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릅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맞는 개국 21주년이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단단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요 잠시 후 2부 시간에 이 개국 21주년 기념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인터뷰 릴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타자로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이 잠시 후 2부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한인체육회장 최재학입니다.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년간 변함없이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라디오 방송국으로 동포 사회와 애안을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있어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1년 큰 위로가 되었고 중요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한인사회 정치 경제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인체육회도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체육회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한인 골프협회 회장 이홍우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하와이 동포들에게 미국 및 한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포 언론으로 자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민종과 한인 사회를 선도하고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회 한명동 목사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하와이 동포들에게 미국 및 한국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포 언론으로 자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인사회를 선도하고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라디오 방송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한미시민권자연맹 회장 안마리코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하심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고품격 영어 연수가 필요하십니까? 학생 비자로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한국 초중고교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30여 년 역사를 지닌 임팩칼리지가 책임집니다. 임팩칼리지는 미연방교육국 CA 인증 고등교육기관, 이민국가 한국교육부 인증 교육기관입니다.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UHKCC 브릿지 프로그램. 영어 연수는 조반재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593-9388 593-9388. 여보, 우메켄 제초 베키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엑기스 888-941-3311 우메켄.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리는 언제나 듣지 잘나오는 내 멋쟁이 맛에 세상이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불소풍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젠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접시에 그려진 이날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봐.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나오는 내 멋쟁이 맛에 세상이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불소풍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자, 네모난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윤선영의 톡톡톡 월요일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주간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특별한 주간이어도 월요병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본격적인 여름이고요. 이 주말 잘 보내신 분들께서는 리프레시를 하시고 지금 직장에 복귀하셨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찌뿌둥한 마음과 몸 상태로 직장에 복귀를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월요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악도 좀 들으시고요. 또 전해지는 소식도 들으시면서 이제 서서히 이번 주 이제 이 가동을 하시고 좀 웜업을 하시고 달리실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말 동안에 지금 들어온 소식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이제 스냅이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푸드 스탬프라고 부르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지금 하와이에 계신 분들 다음 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이 어카운트에 들어가셨을 때 어카운트가 비어 있는 걸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달부터 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이 스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전의 규칙이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푸드 스탬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요건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푸드 스탬프 스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거의 8천여 명 가까이가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 스냅 프로그램 신청, 이 푸드 스탬프 신청이 급증을 하자 이 특정 자격 그 확인에 대한 면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 사이 기간 동안에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이 스냅 프로그램에 5만여 명 이상이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숫자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 푸드 스탬프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는 무려 20만 5,28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5월에는 20만 3,885명이었습니다. 이 뭐 증가세는 엄청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에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평생 살면서 내가 푸드 스탬프, 이 스냅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는 그것을 신청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됐다. 이런 말씀들 말이죠. 그만큼 참 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웠고 팍팍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신 분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6개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게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이 또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제 다시 이 형식을 작성을 하셔서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형식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 스냅 프로그램 그 혜택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온라인 계정에서 이걸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을 줍니다. 알림을 주는데 이걸 뭐 실수로 못 보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혜택을 보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6개월마다 다시 작성하셔서 내놓으셔야 되는, 제출하셔야 되는 양식은 일단은 1년에 2번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용 상태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주거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지난달에 하와이에서요. 지금 17,200건의 그 통지서가 6개월 만료자들에게 발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이제 다시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 등록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이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잘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서 다시 보내셔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셨다면 혜택을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한 8천여 명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그 8천여 명 가까운 그 숫자 중에 한 명이 되시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정이 만료되면 이 양식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이 주어지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내에 양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서 이것을 제출을 하시고 반환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이 푸드 스탬프 스냅 프로그램 그 계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동안에도 많은 분들께서 산으로 바다로 향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 가장 바쁘셨던 분들 있죠. 바로 구조대원들입니다. 라이프가드도 그렇고 해양구조대도 그렇고 이 소방관들, 경찰들 바쁜 주말을 보내셨는데 최근 들어서요. 이제 이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들어오시고 또 로컬 주민들께서도 방학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죠.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 낮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7시가 돼도 저녁 7시 돼도 환한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다로 향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도 이 바다 이 해양 이 안전을 지키시면서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프가드도 더 오랫동안 그 많은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호놀룰루 오션 세이프티 당국이 지난주 금요일 와이키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명구조 요원의 근무 시간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 라이프가드들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사실 이 구조되는 그런 이 사건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하루 중에 아침 일찍 이른 시간, 또 아예 늦은 시간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기존의 지금 라이프가드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 더 이른 아침 시간, 그리고 더 늦은 이 저녁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연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0만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면 이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이 라이프가드들의 근무 시간을 지금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오션 세이프티 부서의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2019년에 이 라이프가드들이 근무 시간 이후에 신고 전화를 받은 게 무려 141건이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172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벌써 130건의 지금 신고 전화가 왔다고 해요. 7시 넘어서도 많이들 신고 전화가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지금 이 오후 늦은 시간에 안전이 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2주 사이에 익사나 또는 이 물놀이 도중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았었던 그런 사고가 무려 5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들 중에 위험한 곳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이나월이라든가 마카푸나 이제 샌드비치 같은 핫스팟들, 이런 곳에서 이 구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여름이지만 노쇼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이 파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조류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 라이프가드들의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많은 분들도 이제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가드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패트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전에 있어서 그 많은 분들께서 이 안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하와이가 백신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와이를 찾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까지, 그날부터 면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목요일 오후까지만 해도 면제 이 백신 패스포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셔서 도착한 승객이 무려 14,0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전 테스트 받으셔서 들어오신 분들만 10,000명 이상이 된답니다. 하와이가 요즘 정말 많은 이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들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한국 굴지의 3일 PwC 회계법인과 바른법무법인에서 수년간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국제 변호사로 30년이 넘는 경력의 제임스 리 변호사가 상속세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이민, 리컬 라이센스, 부동산, 아포스티유, 소송 등 머리 아픈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임스 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366-7319, 366-7319. 통역이 필요 없는 제임스 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66-7319, 366-7319.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교통사고 각종 상해치료센터 오하나 힐링센터. 교통사고 각종 상해 전문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 오하나 힐링센터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마사지, 물리치료는 물론 중국 정통 한방 침술의 권위자 이덕용 박사와 함께하는 오하나 힐링센터에서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중국 정통 무림도가의 맥을 잇는 이덕용 박사의 침술은 시니어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동반점 건너편 1481 사우스 킹스트리트 3층 21호 오하나 힐링센터 예약은 944-0088, 944-0088로 연락주세요. 각종 의료보험 환영합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20일에 생일을 맞이한 킨스 건강 한의원이 엄선된 최상의 약재, 주 보건국 검사에 합격한 청결한 환경, 정확한 진맥, 정성 들여 조제한 한약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 해수탕, 쌍패탕, 20전 대보탕, 영신환, 토종산수유 폭풍자환, 민들레 엉겅기환, 여주환, 리베로 750, 단간신구, 우황청심환, 공진당, 시베리아 최상대 노국 녹각을 파격 세일합니다. 퀸스 건강한의원 사우스 킹점, 전화 843-1144.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성엽 열린 가정의학병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특수진료,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보톡스, 자가혈, 주름 개선 등 각종 미용 시술도 사전 예약 없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불편 없이 비보험자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정성엽 열린 가정의학병원. 자궁 경부암 검사도 여선생님께서 직접 해드립니다. 144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알라모아나 빌딩 6층 608호 정성엽 열린가정의학과 병원. 문의 전화 781-8046, 781-8046. 김태희 변호사가 LA 대형 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력과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고향 하와이에 돌아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UCLA와 로열라 법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이민법 문제를 한국어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이민 절차, 이민법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김태희 변호사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케이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김태희 변호사. 무료 상담 문의는 798-7450, 798-7450으로 연락하세요. 힘받다!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한국의 산삼은 양의 기운이 많아서 양삼, 미국의 야생 산삼을 음삼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야생 산삼은 열이 많은 사람도 열을 낮춰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 질환과 당뇨, 고혈압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드디어 하와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샤프닌 성분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상담 및 예약 문의는 213-304-8773, 213-304-87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일단은 도로공사 소식들 또 교통체증과 관련된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와이키키 지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요, 이 와이키키 같은 경우 쿠이오 에브뉴와 이 올로하나 스트리트 사이 칼라카와 에비뉴가 오른쪽 차선이 폐쇄가 됩니다. 이게요, 14일 수요일, 15일 목요일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가능하시다면 이 지역은 지금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칼라헬로아 지역 계시는 분들께서도 계속 또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알로하 제향군인 그 병원 클리닉과 그리고 젠트리 홈스에서 지금 400여 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도로들이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인프라와 관련된 공사가 이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궁금한 점은 이 헌트 디벨롭먼트 그룹에 지금 이 그 회사 측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문의를 하셔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와이언 일렉트릭이 지금 배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마일리 이 페링턴 하이웨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지체를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장비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페링턴 하이웨이 오른쪽 마카 방향으로 오른쪽 차선이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차선 폐쇄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이 인근 지역은 피하셔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봅니다. 자, 주말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아마 이 소식이 가장 탑 스토리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이 버진 그룹 회장이죠.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 헤드라인으로 달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소식이기도 했었습니다. 서부 기준으로 해서 오전 7시 40분경 어제였죠.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 우주선 VSS 유니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 유니티는요, 500여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을 했고요. 1시간 뒤에 지상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유니티에는 당시 6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브랜슨과 버진 갤럭틱 소속 조종사 2명, 임원 3명 이렇게 우주 관광 체험에 나섰습니다. 18일 날 71살 생일을 맞이한다고 해요. 이 브랜슨 회장이. 그러면서 이 탑승하기 전에 우주 비행사 일지에 서명을 하고 007 제임스 본드를 연상시키듯이 001 스릴 면허라고 써서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이 우주 여행이라니요.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또는 영화 속에서나 뭐 소설 속에서나 있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주로 향한 사람이 있고 또 돌아와서 축하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 브랜슨은요, 가족들하고 이제 포옹을 하며 또 관중의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동안의 노고가 있었다 라면서 우주 관광 시범 비행을 성공시킨 버진 갤럭틱 팀에게 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지금 우주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억만장자들이 그 브랜슨 회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정말 테이프는 이 브랜슨 회장이 끄는 셈이 되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억만장자들이 벌이는 스타워즈 3파전. 이 3파전에 지금 첫 등판을 한 셈입니다.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사실은 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창업한 아마존의 이 베조스 회장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베조스가 언제 우주로 갈 것인가라고 관심을 모으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첫 테이프는 브랜슨 회장이 이제 끄는 셈이죠. 이 브랜슨 회장의 이번 우주 여행은요, 우주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내년부터 이제 완전하게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구상 속에서 약 25만 달러 25만 달러예요. 2만 5천이 아니고요. 자, 25만 달러 가격으로 600여 장의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예약 판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더 비싸진다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도 이제 9월 달에 일반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 비행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우주선에 탑승하겠다라는 계획을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파전인 거거든요. 지금 베조스와 머스크는 브랜슨 회장의 첫 우주 관광을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는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이 지금 정말 이 억만장자들의 우주 관광 경쟁 3파전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명 우주 개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은 사실인 듯 합니다. 일부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양혜은의 한계령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눈 덮인 한계령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듣다 보니까요. 더위도 좀 가시는 것 같고 정말 여름의 한계령도 참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이 정리가 되고 또 이게 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더셨기 때문에 뭐 이곳저곳 여행 가는 생각도 하고 방문해볼 그런 여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해 같았으면 정말 깜깜한 이 동굴 속에서 우리가 이 터널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달 되면은요 이 각 공립학교들이 일제 이제 다시
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외를 신청한 이 옵션으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가정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면 수업으로 이제 전면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CDC가 새롭게 내놓은 지침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교사나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각 지방 정부의 결정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하와이에서는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 이 마스크를 착용할지 착용하지 않을지 아직까지 정확한 권고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교육부가 주보건부의 권고사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아마도 마스크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공립학교 교사 노조가 마스크 착용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강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부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12세 미만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개학 전에 다 또 알림사항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특별한 주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21살이 되는 개국 21주년을 맞는 그런 주입니다. 7월 17일이 되면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정말 그 엄격한 기준에서의 성인 21살이 되는 그런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개국 21주년을 맞이해서 이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타자로 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할 예정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바라보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이 한인 사회의 미래를 관망해보는, 점쳐보는 그런 시간 이번 주 내내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 한인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모시고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시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점들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 톡톡톡 2부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알로하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 마위 한인의 최은진 회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팬데믹 시즌 동안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라디오 서울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들의 곁에서 한국어 방송으로 지역 사회의 희망과 정보를 나누며 꾸준한 발전으로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홈쇼핑월드 대표 리킴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방송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홈쇼핑 월드도 동포사회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 선하님께 오영수 목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1주년이 되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와 유익된 소식과 우리의 정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본 방송은 참으로 우리 교포들에게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인사를 위해서 꾸준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격려하며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장 한방병원 장재혁 원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 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닥터장 한방병원도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오늘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가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국 21주년을 맞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방송에 임하는 저희 임직원들의 마음이
단단하고요. 새롭습니다. 개국 21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 내내 이 톡톡톡 2부 시간에는 하와이 이 한인사회 각계각층 인사들 모시고 이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제 한인사회를 또 준비해야 하죠. 미래를 이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내내 저희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 톡톡톡 2부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코로나 이후 이 한인 사회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이 그 타자로 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 자리하고 계신데요. 일단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 사실 뭐 이번 주 저희가 이제 특별한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국 21주년을 맞이하시는 이 지사장으로서의 이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21주년 인사 말씀 간략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윤선영의 톡톡톡을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21주년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21년 동안 저희가 이 한국어 방송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결코 저희 혼자만의 일을 혼자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애청자 여러분들과 또 광고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또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앵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한국어 유일의 라디오 방송국이 한인사회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또 협조와 또 그 아낌없는 그 격려 또 그 뭐라 그러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마음 전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개국 21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점에 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곁에 있다 보면 이게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인 사회와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벌써 21주년이나 같이 이 길을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신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21살 되면 사실 미국에서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저희 마음가짐이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로 이제 이 등 두드려주는 그런 분위기, 칭찬 릴레이 정말 좋죠.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개국 21주년 이 특별 릴레이 인터뷰도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신수경 지사장께서도 분명히 이 인터뷰 하시면서 이제 릴레이 인터뷰 임하시면서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고 의미도 부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21주년 특별 인터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특별히 지난 1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주변에 옥석을 가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럴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라디오가 21년 동안 옆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시간이 되면 방송이 나오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진다고 당연했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라디오 생방송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의 또 수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인사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나가야 될지,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느꼈던 상실감 내지는 꼭 필요한 어떤 사항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나오시는 인터뷰 면면들을 살펴보시면 꼭 적재적소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 꼭 어떤 준비 내지는
대책을 생각하는 그런 인터뷰 주자들이 나오실 건데 오늘은 원래 제가 핀치타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하와이 한인회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많은 또 수고도 해주셨지만 또 바쁜 일이 있어서 한인회장님께서 이번 주에 또 약속을 못 지키신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아마 한인회는 다음 주 중에 시간을 잡아서 나오실 것 같고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 몇 면을 진행자께서는 발표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좀 발표를 해주시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실 것 같으니까요. 이번 특별 인터뷰 굉장히 시간 또 내시기도 힘들었지만 귀한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면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자, 대타로 나오셨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개국 21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셔야 되는 인사인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신수경 지사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원래 저희가 이제 이 신수경 지사장 이전에 생각했었던 오늘의 게스트는 하와이 한인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다음 주 정도 아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번 주 원래 이 인터뷰 하시는 게스트들의 면면은 저희가 비밀에 붙였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신수경 지사장께서 이렇게 지금 스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나면서는 내일 오실 분 소개를 하고 내일 끝나면서는 모레 오실 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네요. 스포가 됐어요. 자, 오늘 신수경 지사장에 이어서 내일은요.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만다장 이사장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모레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홍석인 신임 주 호놀룰루 총영사의 인사 말씀은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과 인사 나눈 적은 없었는데요. 이 홍석인 총영사 어려운 시간 마련하셔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수요일 또 기대해 주시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의 히든 카드이기도 한데 스포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 금요일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계시죠. 이 오하나은행의 또 이 새로운 모습들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임스 홍 행장 모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은행의 발전된 모습 또 역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팬데믹이라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과거를 돌아봐야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일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수경 지사장께서도 아마 지난해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 언론도 정말 이 어려운 분야 중에 한 분야였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고충과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 언론사의 어려움과 고충이 동포 사회가 겪는 그 어려움과 고충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일단 그 모임 자체가 가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없었지만 또 그 지역사회의 어떤 주요한 생활 정보 또 지원 정보 같은 것들을 또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전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한인사회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인사회의 어떤 민족적인 연대감을 같이 느끼면서 어렵지만 이제 새로운 팬데믹 이후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꼭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사회가 그 문추위라든지 또 한인회가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인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좋은 소식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제 올해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한인 사회 어게인을 외치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올해 작년에는 중단했었죠. 오하나 음악회를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8월 20일로 날짜를 잡고 음악을 통해서 이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그
지원자 후원하시는 분들 또 단체들이 또 협찬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보람을 느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가 그날 모두 함께 모여서 한인회도 그렇고 한인문화회관 관계자들도 그렇고 한인 단체장들도 모여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또 내일을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난해에 정말 모두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뭐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움츠리는 것은 그 다음 이 튀어오르기 위해서 이 도약을 위해서 움츠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 움츠린 기간 동안은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뛰어오를 때 아마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고충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려움과 고충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가리라 이 여겨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라디오 서울 하와이도 이번 달에 이제 하반기 개편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하반기 개편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하와이에서 생방송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또 생방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동포 여러분이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공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톡톡톡 윤선영의 톡톡톡 시간은 그 로컬 사회에 많은 그 주옥 같은 정보들이 전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1시간을 더 이렇게 늘린 거는 앞으로 이제 하와이 한인 사회가 동포 사회에 많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많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인회가 제대로 정상화해서 바로 서는 문제도 그렇고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그 힘겹게 또 그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그 건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 이제 문화회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한인사회가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방송을 통해서 그 동포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 단체들의 운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이제 1시간 생방송 그 2시간 생방송인 거죠 오전 시간에 그래서 많은 그 얘기들을 한인 사회 현안들을 많이 좀 짚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개국 21주년을 맞아서 좀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실 그 제일 힘들었던 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소통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제 방송은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점들 또 이 듣지 못하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목말라 하셨는지 그것을 사실 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느냐 하는 걸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 언론사고요. 라디오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민원 창구를 방불케 할 만큼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호소하실 곳이 없고 또 정보를 받으실 만한 곳이 없고 또 도움을 받으실 만한 곳들이 없다 보니까 이 소통 창구가 막히다 보니까 이 한인사회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답답하셨을 거고요. 그 어둠 속에서 그나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답답함을 좀 해소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서 저희 전화가 아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담당자분께서 정말 너무 힘드셔서요. 얼굴이 초췌해지실 정도로 전화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로서도 이 방송의 중요성,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고 각계각층의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창구로서의 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도 있었던
그런 한 해였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또 더 성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이번 주 개국 21주년을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 한인 사회와 함께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21주년 이번 주 내내 개국 기념 그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인터뷰 기간 동안에 이번 주 내내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들 또 이 변화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 업데이트된 소식들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타자로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제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이 노래 듣고 와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뭐 게스트에게 항상 저희가 이제 신청곡 받고 있는데 오늘 어떤 신청곡 혹시 듣고 싶으신 음악 있으세요? 진짜로 듣고 싶었던 음악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다음에 한번 또 신청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그 특이한 그 춤과 더불어서 그렇죠, 한번 그렇죠.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노래 좋아하실 거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아하실 텐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줬었던 맞습니다. 또 자존심을 좀 세워줬었던 그런 그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이날치입니다. 범 내려온다. 깊은 골로 한지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고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세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사람의 성격 잔입 뿌리와 고래 벌리고 자라 배가 둥둥 하는 소리 단천이 뒤덮고 잡수고진 않는 자라가 깜짝을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드치게 헛내려온다 헛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천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헛내려온다 헛이 내려온다 헛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헛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물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고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고 사람 백설강을 잔입 줄이와 고래 스치고 쭉 벌리고 자라 배가 훅뚝 써 앵앵앵 하는 소리 산책 어디 뒤덮고 쌍이 툭툭진 않는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드칠 때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였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특색이고요. 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노래. 또 뮤직비디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개국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으로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 모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의 어려움, 또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고충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언론의 역할도 좀 달라졌을까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 매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또 그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인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의 역할이 그동안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졌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언론 담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발로 뛰는 기사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체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도 또 그 신문과 라디오 외에도 인터넷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하와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주 본사 차원에서도 또 한국 TV와 또 홈쇼핑 내지는 그 라디오 방송국의 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동포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정보를 듣기보다는 동포들과 애청자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같이 하와이 소식을 전하고 또 하와이 의견을 전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방송에도 그 다양한 분야의 또 전문가들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동포사회가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인 언론을 같이 한번 키워가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이후 뭐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언론의 어떤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과 모습이 아닌 또 새로운 다양한 이 매체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됐고 또 앞으로도 더 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한인 커뮤니티 우리가 이제 뭐 과거도 이야기하고 현재도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래잖아요. 이 과거에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차원에서도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미래를 얘기할 때는 먼저 우리의 그 지난 과거 역사를 알아야지 또 그 바람직한 미래상을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올해가 49주년이에요. 창간한 지가. 그래서 내년이 50주년이고 또 미주 한인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후년이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그 미주 한인 이민 종가이다 보니까 지난 그 100년의 역사, 이민 선조들의 역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그 이름값에 맞게 발굴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하와이가 또 새로운 이민 역사, 한인 이민 역사의 시발지로서의 그 역사적인 그 무게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70년대 후반에 온 이민 1세들의 이민 역사는 지금 한국일보 기사 외에는 지금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 발간을 하는 데 있어서 동포사회와 이거는 함께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과업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8월 이제 음악회관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 동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인 이민 역사책, 이민 1세들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역사책을 그나마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정리하고 모아놓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 만들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와이 한인사회가 이제 앞으로 이민 2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제 고민을 치열하게 이제 저희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동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소통하면서 교감해가면서 그 해결책 내지는 그 문제점을 그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의의가 깊은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작업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참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희가 이제 라디오 개국 이번 주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특별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신수경 지사장 자리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동포 사회에 이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는 지난 그 시간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털고 넘어가는 그런 또 어떤 용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인회와 문화회관 그 건립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 각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극적인 합의 내지는 화해를 통해서 한인 사회가 새로운 그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한인 사회가 새로운 그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또 저희가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이 최선을 다해서 또 그 동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한인 사회를 준비한다. 오늘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신수경 지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요.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만다장 이 위원장 모시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점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신수경 지사장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al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마음으로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이 취해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마음으로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웃음이 있을 때까지 하현우였습니다. 돌덩이. 자, 저희가 이번 주 개국 21주년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창립 주간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팬케이크 좋아하세요? 아이합입니다. 이 아이합이요. 창립 63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그 지점에서 내일 58센트 팬케이크를 제공한다. 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 하루 동안만 이런 지금 캠페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58센트 팬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그 한 사람당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요. 또 이 테이크아웃은 해당되지 않고요. 다인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는 그런 혜택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라는 이름으로 아이합이 1958년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58센트 그 팬케이크 가능했었겠죠. 지금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당시 이제 팬케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메뉴를 구상할 때 창업자들이 열대 코코넛 시럽의 맛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요, 이런 그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데가 아이합뿐만은 아닙니다.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에서도요, 7월 13일에 이게 이제 일부 그 참여하는 레스토랑이기는 합니다만 마이 맥도날드 리워즈 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객에 한해서 무료 감자튀김을 제공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하셨다면 무료로 감자튀김을 드실 수도 있겠죠. 방학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과 어떤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또 여름에 어떤 프로그램 혹시 문을 여는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께서 이제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A 다저스, 하와이에도 LA 다저스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일단은 하와이 같은 경우는 프로 지금 이 스포츠 팀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가장 가깝게 있는 캘리포니아 쪽의 프로 구단에 지지를 보내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참 많은데 이 LA 다저스도 역시 이제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LA 다저스와 굉장히 그 친근감을 느끼고 계시고 팬들도 많으신데요. 이 LA 다저스가 오아후에서 유소년 캠프를 시작을 합니다. 이 LA 다저스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이번 주 이 미드팩 인스티튜트와 우리가 이제 미드팩 고등학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밀릴라니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야구 캠프를 엽니다. 내일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또 7월 20일과 23일, 27일과 30일 두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캠프는 8살부터 12살 사이에 남녀 청소년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각 세션은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이 되고요. 타격 연습, 또 이 달리기, 던지기, 투구, 수비 아주 다양한 분야의 트레이닝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캠프 한 번당 지금 299불이고요. 하와이 주민은 50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셔츠, 모자, 아카데미 비디오 교육 시리즈 3개월 구독도 포함이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등록 정보 이 dajostrainingaccademy.com, dajostrainingaccademy.com에서 여러 가지 정보,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마마입니다. Breakaway. 이젠 날 떠나가줘 이젠 날 다 잊어줘 나를 버리고 살아가줘 가져간 내 사랑을 내게 돌려줘
빅마마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요. 주말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에 여러분들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소식들, 가장 업데이트된 소식 신속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톡톡톡 시간 이제 2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은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많은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개국 21주년 기념 이 특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저희 신수경 지사장 첫 번째로 출연을 하셨는데 내일은요.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아만다장 위원장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으로 보겠습니다. 캔의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둣가는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 번 아낌없이 빠지려 했더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